자, 그러면 이제 그 정강은의 위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네, 우리나라 국회죠. 자,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가대사를 만나면 먼저 하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상원에 올린다. 상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다음에 군주에게 상조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한다. 만약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양원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며 예서 타협을 이루어 그에 따르게 한다. 모두 국공대전은 군주가 그 권한을 장악한다. 군비 조달이나 재정 문제는 백성이 그 책임을 떠맡는다. 얼마의 돈을 마련할지는 의원이 정하고 백성은 이를 따른다. 설사 세금이 지금 가중하다 할지라도 백성은 이를 원망하지 않으며 당연히 함께 국방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백성의 뜻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고 백성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것들도 군비도 쉽게 확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요거는 뭐그 유럽의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그 구체 예로서 영국을 이제 들고 있죠. 자, 영국은 거의 손바닥 한 섬 3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면적과 인구가 중국의 몇 성보다 못하지만 국토가 나날이 그 새로 열리고 그 위험은 세계 뻗쳐 확실히 서구의 1등국이 됐다.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다만 위원을 설립해 백성의 뜻을 하나 뭉쳐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자, 중국의 인구는 4억이 넘으니 등이 위원을 설립해 소 뜻을 묻고 4억의 민중이 한 사람처럼 뭉칠 수 있다면 세계를 제패한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9만 리에 넘어와서 떼지를 무리한 욕을 하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단 의견을 엇갈린 경우를 걸핏한 무력으로 위협하여 명백히 공법을 어긴 것을 어찌 자시하겠는가. 우리도 심을 키워서 위원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심을 하나 묶어서 서구 같은 이 국가들이 쳐두면 이거에 대응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게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만국공법을 얘기하죠. 만국공법.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공법이라는 자체가 서양의 이제 어떤 자기는 중하고 얘는 오랑캐라는 의식 자체가 없고 서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거야. 그러니까 평등한 국제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당시 영국 같은 나라들의 어떤 국회 의원 제도를 받아들이자, 의회 제도를 받아들이자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죠. 자, 청만을 저명한 개혁파 사상가인 정강은은 강동성 상상형 출신의 상인이자 개혁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다. 자, 이용장을 도와 양호 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참여했지만 양호파의 사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혁 사상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1870년대 발표된 그의 저서 이언은 한말에 국내에서 소개되어 널리 읽힌 바 있고, 이 이언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나라 계합화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강은 이 이언에서 서양의 의회제가 가진 장점을 소개하는 데 그쳤지만, 여기 소개된 선세위원은 에서는 이언에 한 건 더 나아가서 당장 의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거는 위원제, 의회제의 장점에 주목한 가장 선구적인 논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청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의 강성 요인이 의회제도에 있다고 파악한 위해서 의회제 도입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의원제, 의회제를 포함한 정치적 개혁의 정망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이전의 양무 운동 시기에 비교되는 범법 운동 시기의 특징이지만, 이때 의회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보다는 국가의 부강을 신속하게 증진시키는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자, 이는 일본의 그 민속위원 설립 건의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바,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인데, 서구의 정치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당면한 수수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지향했다는 데서 당시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의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보다는 국가를 강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시몬스키 조약 보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 사료.
그래서 이제 보통 최근에 보면 한중일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중국사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시모세키 조약이에요. 그래서 시모세키 조약은 중국사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사에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사에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동아시아 교과서 중에 근대사 부분을 근현대사 부분을 따로 강독했던 이유 강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기출 추세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중국 근대사, 근현대사 문제가 나오지만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들 단독으로 날 수도 있고 최근에 일본이나 뭐 한국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조약 같은 거 관련돼 갖고 또 문제가 내기 때문에 요런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그 중국 근현대사의 어떤 기본에 갖고 문제가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이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중국에도 되게 중요한 조약이죠. 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줄 보면 많이 들어봤죠. 이거 한국사 교과서에서. 중국은 조선을 완전 무기한 자주 독립국을 항해한다.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주란 말도 나오지만 독립이란 말도 나오죠. 자주는 이제 중국이 예전부터 인정했던 곳이고 근데 독립은 인정하지 않죠. 병방국가로서 우리 속국에 생각했는데 독립을 인정해 줬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의미가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독립을 이제 인정해 줄까? 일본이. 왜 중국이 부터 영향력을 벗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게 한 다음에 조선을 우리가 먹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야율과 조선의 독립 자주 제재 훼손한 모든 것, 가령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바치는 공원이나 전례 등을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과 중국은 대등한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예전에 속국이 한 것처럼 조선이 했던 의회들은 폐지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 조공을 갖다 바치거나 전례등 같은 것들 조선이 예전에 속국으로서 중국에 해했던 것들 다 폐지하겠다. 뭐 그런 의미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조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중국은 다운 지역에 관리하는 권한 및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보루, 그러니까 성책이나 이런 것들, 무기 공장 및 모든 공공기념물을 영원히 일본에 넘겨준다. 자, 요거 나왔죠. 자, 다음에 경계 이내에 포함된 그 펑더스 남부지방, 예, 펑더스 봉천성 남부지역이에요. 봉천성. 예. 자, 봉천성 남부지역 조도 여순 대전 지역이죠.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은 요동성이지만 그 당시에 봉천성이라고 불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 남부 지역은 이쪽 지역. 여순 대전 지역 있죠. 그래서 요동반도 지역. 네. 요동반도가 보면 되겠네요. 네. 요동반도와 그 중심 지역인 여순 대전인데 지금 예전에 요동성이라고 불렸지만 이걸 예전에 봉천성 속했던 지역이었고 이 요동반도 지역 전역을 요구했던 거야.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봉천성이면 이쪽 네, 봉천 남부 지역이니까 요동반도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심 도시가 여순과 대전이죠. 예. 그다음 타이완 전도와 그 모든 부속 지역. 그다음에 펑우열도가 있어요. 예, 펑우열도.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그 평택승 중국 발음이니까 펑텐성 남부 지역 요동반도 지역은 그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의 삼국 간섭 때문에 다시 뭐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죠. 다만 이제 그 러시아는 그 대가로 여순과 대전을 조차를 요구해요. 요 지역에 이제 뭐냐면 급동함대 그 함대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주 장악을 이제 전체 하려고 했던 거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러시아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로 초점이 만주였어요. 만주 한반도는 만주를 홀조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병방 울타리 정도만 인식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전쟁 배상금이 나오죠. 그래서 2억량 정도 이렇게 배상금이 나오는데 자, 일본은 이 배상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썼죠. 전비를 늘리거나 산업 발달, 중화공업을 투자하는 데 썼어.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은 돈이 되는 거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일 전쟁 이후에 그 시몬세키 조약을 그러니까 너일 전쟁에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이 포츠모스 조약 때 배상금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뭐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일본 민중들이 막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부터 받은 그 2억 량을 일본은 군비를 늘리거나 이 중화공업을 이제 육성시키는 데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중일 양국은 모든 조약은 이번의 전쟁으로 자연히 모두 폐지된다. 예. 중일 양국의 모든 조약은 이번의 전쟁으로 자연히 예전 조약은 다 폐지되고 중국은 본 조약의 비준 교환 이후 속기 정권 대신을 파견해서 일본에 파견된 정권 대신과 더불어 통상 해선 조약 및 육로 통상 장정을 제정한다. 아마 이거는 시모세키 조약의 부속 조약 같아요. 자, 이 양국은 모든 통상 조약은 중국과 서양 각국의 조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놓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관련된 개방된 항구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현재 중국이 이미 개방된 통상항구 외에도 다음 각처를 첨선하여 동상항구를 삼으로써 일본의 백성이 왕래하거나 거주함으로써 상어, 공해, 제작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후페이성의 장조부 사스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제조 보면 양쯔강 장강 있잖아요. 호북성은 여기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스시는 요 장강 부분에 있는 이제 연안에 있는 호북성 있는 연안 도시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배들은 요 장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장강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내륙해운의 어떤 주요 요충지죠. 이 장강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호북성을 이제 자신의 어떤 시장을 삼겠다 그 뜻이고 스촨스의 충칭부 그러니까 이 장강을 쭉 올라가면 여기 중경이 있어.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장수정의 이제 뭐냐면 소주오브 소주는 여기 있죠. 여기. 예. 그다음 저자홍성의 항조는 여기 있고 예. 여기 있나 하여튼 대충 요 부분에 있죠. 예. 자, 이런 지역을 이제 개방을 한 거야. 예, 이런 지역을.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은 일본만 개방하겠어요? 아니죠. 여기 일단 개방을 해놓으면 영국도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고 프랑스도 여기 들어올 수 있죠. 왜냐 체육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체육 조약을 맺은 그 세력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주로 양쯔강 유역 지역이야. 이게 저희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이. 그런데 이제 여기 양쯔강 유역을 개방을 시켜놨지만 실제로 이 혜택은 일본이 갖지 않고 영국이 받았다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영국하고 이제 영국을 위한 배려 그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양쯔강 유역을 개방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내용 보면 자, 청일전쟁이 패배 이후에 중국이 일본과 맺은 유명한 시모세키 조약은 그 제1조에서 중국은 조선이 완전 무관한 독립자주국을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독립자주 체제를 훼손한 모든 것, 가령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바치는 공헌이나 전례 등은 모두 앞으로 폐지된다는 규정에서 조선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했음을 선언한다. 또한 이들 위해 조선은 일본의 승리에 위해서지만 이전부터 바라오던 청주와 대등한 독립국으로서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이후 근대적 외교 관계를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대가는 일본에 대한 종속적 심화와 궁극적인 식민지였다. 한편 이 조약에서 중국은 일본의 2억 량이나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일본의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한 단계 비약시키는 데 도와주게 되었으며 추가로 여러 지역에 항구를 개방했고 나가서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공장을 개선한 걸 허용함으로써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자본 투자 대상을 전략하게 됐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 있죠. 일본 백성은 중국의 통상항구 도시에서 임의로 각종 공예 제조에 종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기계를 임의로 실어 수입할 수 있으며 단지 정해진 수익세를 내면 된다. 네. 자, 이런 결과 야기된 가분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 뭐냐 나눠져서 각국의 이제 식민지, 역사의 얇은 게 식민지가 됐다는 어떤 의식이에요. 자, 만국 열중의 위기식은 중국의 조야 상하건 종전과 다른 분발을 나서게 했고, 근데 중국 개혁 혁명 운동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범법 자각 운동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부터 이제 점점 혁명파들이 형성이 돼. 그 대표 소문이죠. 그러니까 그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소문도 혁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체제 내 개혁,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랄까요, 그 안에 그 뭐냐면 청나라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혁명파가 점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시점이 소문이 원래는 이제 체제 개혁 내에서 어 이제 혁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청일전쟁 청일전쟁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문의 생각이 바뀐 게. 자, 그다음에 홍콩 홍중회를 보죠. 홍중회. 자, 이 홍콩 홍중회는 이제 어떤 단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소문이 그 하와이 홍중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홍콩에 들어와갖고, 그 당시 보위문사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위문사가 합쳐가지고 그 심합쳐서 만든 게 홍콩 홍중회야. 예. 그래서 이 홍콩 홍중회가 이제 후에 이제 동맹으로 더 발전돼 나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고 합중 정부, 를 창립한다. 공화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홍콩 중의 장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중국사에서 최초의 혁명단체 이렇게 하면 중국 혁명단체를 홍콩 홍중회로 보고 있어요. 홍중회로. 물론 이제 최근에는 보위문사가 오히려 더 앞섰다 전에도 있고. 근데 자, 그럼 볼게요. 자, 그 방향으로 열강은 우리를 빙 둘러싸고 호랑이나 매처럼 노려보면서 우리 중하의 풍부한 강물과 물산을 침을 흘린 지 오래되었다. 서서히 병탕하고자 잇따라서 달려들게 가분의 위기가 눈앞에 있다. 예. 요거 용어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 그래서 갈갈이 찢겨져서 오이 가짜죠. 오이가 그 쓰면 칼로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 갈려지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뭐냐 쪼개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가문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오우라 위태롭도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소리를 외치며 백성을 재난에 서둘러 구하고 장차 무너지려는 큰 건물을 지탱하고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니, 그래야만 우리 자손들이 혹시라도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피할 수 있을 수 않을까. 이에 특별히 뜻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중국을 진흥하고 우수한 인사들을 채용해서 서로 돕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여러 동기들 스스로 노력하길 바란다. 다음과 같은 장정을 제정하여 열거한다. 회의 명칭을 올바르게 한다. 본회의 이름은 흥중회라고 하며 총회는 중국에, 분회는 각지에 설치한다. 회의 취지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본회의 설립은 오로지 중회의 뜻이 있는 중국인들과 연락하여 북왕의 학문을 강구함으로써 중화를 진흥하고 국제를 유지함에 있다. 지금 중국의 정치는 날로 악화되고 기강은 날로 무너져 주변국의 강대국들은 우리 백성들 경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쌍의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 눈앞의 이익만 따르며 기나긴 대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일찌감치 텃밭치고 시세에 튼다 발불하지 않으면 수천 년간 명성을 지닌 문문의 나라 세대를 거치면서 예의범죄 문화를 쌓은 민족이 이로써 멸망되면 과연 누구의 허물 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내서 서양 열강들을 쳐부시고 만주국을 떼어 부시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195년 1월 하와이에 들어간 수호는 정슈랑 유아오 등 청샤오바이가 등과 함께 보인문사의 양치훈과 합작하여 2월 20일 날 홍콩의 홍중회를 조직했는데, 여기에 소개된 건 그 장정의 일부다. 자,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해보고 구제에 달려 중화해보고 합중정부를 설립한다는 맹세를 하였고,
자, 이때 합중정부라는 것은 공화국을 얘기하죠. 자, 맹사여 강조에서 무장봉기를 실행하는 계획을 착수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흥주의 장정은 무장봉기를 위한 청주의 타도 및 공화정부의 수립을 시도한 혁명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승호는 이후 계획적인 무장봉기에 실패한 다음 신해혁명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각 해외 각지에서 망명자 생활하면서 약 16년 동안 해외 하교 자본을 모아서 청주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를 계속 추구했다. 다만 청주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이겠지만 이 장정 내용 자체가 열강의 탐욕에 위한 중국의 분할 유기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형상을 뭐냐면 타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을 뿐 청주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나 타도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앞부분하고 좀 결렬돼 있죠. 요거는 모나키를 물론 중화대복하고 화북종을 창립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아마 맹세문의 내용이고 여기는 공개적인 것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약간 착각했는데 예, 맹세문 자체고 이걸 홍준을 만들고 나서 또 맹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맹세문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자기 이제 장정 이 단체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밝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개적인 비판이나 이런 타도 선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범법 통일을 볼게요. 랑치청. 예. 랑치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범법 자강운동 가정의 하나죠. 그리고抗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뭘 주장을 했냐?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법과 제도를 곤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곤쳐야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국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범법의 어떤 불가피성, 제도개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밝힌 내용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최후위 한번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썼어요. 랑치차오가 많은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 망명하고 나서 1900년대 초반에 자기의 책들을 묶었어. 지금까지 썼던 책들을. 그게 뭐냐면 응빈신무진이에요. 요게 출처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19년도에 나온 거 그랬을 거야. 응빈신무진. 이게 이제 1903년인가 1902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썼던 책들을 묶어서 만든 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온 자서가 있죠. 자서는 이제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일대기를 쓴 거야.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서는 예. 최근에 이제 양치차오가 썼던 자서 부분이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기인데 이 자서가 있고 은빈신무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또 농불범법 지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요 문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범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요 법이라는 거는 제도와 관련된 거, 중국의 제도. 네. 자, 법은 왜 반드시 번해야 하는가? 물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변하다는 건 고금의 공이다.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은 오히려 새롭다라고 하였다. 자, 이는 오래된 나라를 다스릴 때 반드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인 순리가 맞고 그 뜻은 지극히 분명하며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있고 취할 만한 방법이 있고 부득불 행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세가 있고 뭐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새로운 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법이라는 것은 서양의 제도와 법이죠. 의회제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왜 변화되고 서양의 제도와 법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유교 경전이나 예전 역사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국가의 어떤 변화나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져서 통치에 항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받아들인다는 거, 새로운 법을 세운다는 거는
당연한 거다. 예전에도 있었던 거고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중국의 역사를 끌어다가 서양의 어떤 법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정당화시키죠. 자신의 주장을. 예. 그 내용인데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각국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 예. 그래서 뭐 내용인데 다 읽지 못하겠고 요컨대부터 볼게요. 그 사례를 언급한 다음에 자 법이란 천하의 공정한 그릇이고 변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정한 이치이다. 대지가 이미 서로 통하여 만국은 나날이 서로 경쟁하면서 위로 뻗어 나가려고 하고 자 이렇게 치달리는 대세는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라고 해도 변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가 될 수 있고 변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한이 자기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걸 깨닫고 세계 정세를 깨닫고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강국이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이 끌려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심리적 전락되고 나라가 쇠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종족을 지킬 수 있고 윤리도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못해도 변한 자는 변화의 권한이 남에 있어 그에 속박되고 그에 의해서 좌우된다. 아 이는 내가 감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예. 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외세에서 끌려서 변화를 이끌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변화의 기회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처럼 스스로 변한 것이고, 둘째, 오스만 제국처럼 타인이 그 권한을 장악하여 대신 변하는 것이다. 예. 셋째, 인도처럼 한 국가에 합병되어 다시 변하는 것이다. 예. 셋째는 폴란드처럼 여러 나라를 위해 분할되어 대신 변하는 것이다. 기다하고 흥하고 물러나고 나가는 갈림길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랑치차오는 그의 수종 캉웨이와 함께 범법운동 또는 무술개혁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다. 자, 20세기 초에 발간된 그의 초기 문집이었던 응빙 실무진은 우리나라도 소개되어 널리 익히면서 서구의 근대적 개혁 사상을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알려져 있다. 요거 책 이름 문집 이름 외워 두셔야겠죠. 그 기출 사조에 언급됐던 거야. 자, 랑시청은 이 글에서 청일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일본의 개혁을 모델로 삼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한 내용이 일부다. 시경, 역경 등 중국 고전의 가르침과 약육강식의 현실을 잘 드러낸 세 각국의 최근 개혁 경험을 근거 삼아서 범법, 즉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변화의 의지 정도에 따라 누크, 베트남, 고조를 포함한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처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결국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중국은 국제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날 수 없으며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 계속 가속화된 일본의 침략이 만국 멸종의 위기감을 자극하여 중국의 조야 상하를 하여금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동의를 만들었음을 이걸 만들었음을 이글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캉웨이와 관련된 캉웨이 상소와 관련된 거죠. 이 여섯 번째 상소인데 캉웨이가 이제 무술 개혁을 하는 과정에 상소를 많이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개혁을 주장할 때 관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강동성에 뭐냐면 그 조금 학당을 열고 그 양계차와 같은 제자들 기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 제자하고 같이 몇 번씩 과거 시험을 보고 갔다 몇 번 떨어지고 그랬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기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상소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예. 그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뒤에 들어와서 과거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과거에 합격해갖고 이제 하급 관리 신분에서 여섯 번째 상소를 올린 거야. 근데 예전에 1차부터 해갖고 이제 5차까지 상소는 항제까지 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중에 캉웨이가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하급 관리 신분으로서 올린 상소는 강서제가 보게 된 거야. 이거는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상소를 보고 아 괜찮네 하면서 시작된 것이 범법 자금 운동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그 범법자금운동의 어떤 핵심적인 개혁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 한번 볼게요. 이거 요 관련된 상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죠. 시몬세키 조약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 자, 내용 볼게요. 상주 올려 항상의 유지를 부응하여 이때 항상은 누굴까요? 강서제죠. 이제 강서제가 이제 그 당시 서태후부터 수요 친정을 벗어나갖고 이제 친정을 했던 시기야. 막 이제 20살 정도 됐던 시기죠. 자, 그래서 상주 항상의 유지에 부응하여 위견을 진수함으로써 항상께서는 전체적인 국면을 통일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위기를 구하고 나라를 세우기를 간청하오니 상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데 최근 독일에 요거 관련돼서 기출 나왔죠. 최근 독일은 상동성 좌우주 지역을 활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점거하게 돼요. 독일이 예, 교주만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죠. 요거 관련되었고 요 지명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교주만 일대 좌우주 지명. 이 좌우주를 장악하고 나서 독일이 만든 계획 도시가 그 유명한 청도 맥주, 그 유명한 청도죠. 이 청도. 그러니까 청도는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독일의 좌우주만 교주만 일대를 장악하고 나서 만든 계획 도시야. 계획 도시. 예. 그래서 독일 하면 또 맥주가 유명하죠. 그래서 맥주 청도에 독일이 많이 사니까 후에 이제 독일 철수한 후에도 청도 맥주가 상당히 유명하죠. 칭따오 맥주. 예. 자, 하여튼 러시아인들 러준과 대를 넘보는 등 요것도 뭐 지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넘보는 각국이 둘러 중국의 빈틈을 엿보고 있어 정말로 만국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내용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때 개혁의 모델이 됐던 것들이 나와요. 러시아 포트 대제 관련된 있고 또 메이지 유신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자, 신이 저순한 일본 병정고나 일본 병정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거고 러시아 포트 대제 병정고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올려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신이 썼던 일본 병정고하고 러시아 포트 대제 병정고를 강사제가 보겠다고 하면 가지고 오라고 한 거를 들었나 봐요. 어디? 신은 따라서 항상께서 러시아 포트 대제의 마음은 신법을 삼고 일본 메이지 국왕의 정치를 정법으로 삼아서 사무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장소가 멀지 않고 가르침과 풍습 또한 대략 비슷한 데다가 이미 그 효과가 뚜렷이 드러내고 변화가 곧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유신으로서 기감을 사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포트 대제와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두 개도 좋지만 특히 일본 메이지 유신 우리하고 가깝고 시간적 거리도 그 책을 내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 개혁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게 나오겠죠. 기출사료가. 네. 기출사료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예. 자, 일본도 처음에는 수구와 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같지만 봉건 그 막부 체제는 우리가 달랐으며 그 국왕은 단지 명목상 권력만 가지고 있었고 범법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 아주 신속하게 했던 것은 범법의 초기에 앞서 초기에 앞으로 나갈 방식을 정하고 그것에 위한 조치가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 유신 초기에 바꿔야 할 것이 아주 많지만 무엇이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신과 더불어 크게 설악함으로써 국시를 정한 것이었고, 둘째는 대책을 세워 현명한 인재를 모집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제도국을 열고 헌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강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1차 개혁 때, 헌법적 1차 개혁 때
제도국을 만들어서 이제 개혁을 중심지에 삼으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시도만 했어. 요거. 그래서 이 제도국의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캉웨이가 무술 개혁이 본격화된 1898년 초에 강서제에 올린 이 항제에 올린 6번째 상서는 무술 개혁에 의한 캉웨이의 정치적 입장이 어떤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준 사유다. 자, 여기에서 캉웨이는 강서제에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러시아의 포트로 대제가 이룩한 근대화 개혁의 성과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를 올리면서 그 무술 개혁의 참고로 삼아야 할 전례로서 그걸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특히 그 가운데 그 시간과 장소가 멀지 않고 가르침과 풍습 또한 대략 비슷한 데다가 이미 그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변화가 곧바로 나타난 일본의 경험이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가 개혁에서 핵심을 추진한 것은 항제에 의한 개혁적 국가정치의 원리포며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한 여론의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서의 운영된 제도의 성립을 제안한 것이다. 자,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무술개혁 과정에서 그대로 철저정치에 획득되어 가는 과정을 밟지만 그것은 동시에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서태후에 의한 군중 쿠데타로 무술개혁이 실패했고 무술정군이라고 하죠. 강서제가 유폐되는 비극적 결과를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지동이 썼던 건학편을 볼게요. 이 장지동은 한인 간료세력이어서 이 사람은 양무운동을 움직였던 한인 간료세력이죠. 이 사람도 양목파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중체소용론이라 하잖아요. 중체소용. 예. 그래서 이 중체소용론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나왔냐면 장지동의 이 건학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중체소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무 자강운동을 이제 이끌었던 주요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체소용적 어떤 논리를 명확히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은 또 뭐 때문에 썼냐면 중체소용적인 어떤 내용도 있지만 또 범법운동을 주도했던 캉웨이나 랑치차오 같은 급진주의적 주장을 비판하는 또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보존하면서 서학을 이용하자라는 사상을 잘 알려주는 그 내용이 건학편이죠. 건학편.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볼게요. 자, 범법은 조정인인데 어떻게 3인과 더불어 이야기했는가? 요거는 누구를 이제 겨냥한 거야? 캉예와 랑케차오가 를 겨냥한 거죠. 얘네들이 범법 운동하면서 뭐 상소도 올리고 뭐 강학회 같은 그 단체를 만들어서 뭐 일반 신사계층들이나 일반 민중들이 그걸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런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거는 조정의 문제지 어떻게 3인들과 더불어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자, 그래도 이제 있고 범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권리는 국가의 권한이 있지만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잘못해서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서 범법은 이제 조정했는데 3인과 더불어 이야기했는가? 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범법이라는 거는 제가 착각했는데 요건 범법은 우리가 이제 범법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거잖아요. 예,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건데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범법은 의미는 번하는 법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 요거는 그 제도를 보다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있죠. 기술이나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안시키는 거야. 이때 범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앞에 있는 양치차오가 생각하는 범법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갖고 요때 이제 이런 범법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3인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국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야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두 번째 이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범법의 의미가 요 뒤에 있죠. 예. 예. 그래서 범법은 요때 변할 것은 뭐냐 하면 기술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지 상강 오준이나 이런 것들 변하면 아니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중체소용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자 변할 수 없는 것은 인륜이야 기강이고, 기강이 법제가 아니며 기강이지 법제가 아니며 성도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심수이지 공예가 아니다. 예, 물론 도나 본이라는 것은 상강사유를 가리킨다. 마, 만약 이것들을 모두 저버린다면 법이 행해지기 전에 대단히 늘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잃지 않고 지킨다면 비록 공자 맹자가 다시 태어나도 태어나다 싶어 해도 어찌 범법을 논의한 걸 잘못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갖고 범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범법이라는 것은 제도라든지 뭐 우리가 된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 국한된 거죠? 예, 그 기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의 의미를 좀 달리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면, 자, 이건 이른바 중체소용로 유명한 장지동의 관악편에 나온 구절군의 가운데 일부다. 그러니까 중체소용로는 보통 양무 자강 운동을 대표하는 사상적 흐름을 일으킨다. 자, 이 관악편은 사실상 중체소용이라는 단어 나오진 않지만 대편에서 중학의 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편에서 서학의 용이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서 중체소용의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장지동의 이런 논의는 사실 양무운동이 한참이었던 시절보다 한참 뒤늦게 제출됐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은 이 책을 쓴 의도가 양무운동의 사상적 지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 준다. 이건 다른 의견이에요. 앞에서는 양무운동의 중체선정의 어떤 그 사상적 지침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실제 이 책이 나온 게 범법자강 운동 그 부분에 뒤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범법 운동을 주도했던 캉의 안기차의 급진적인 주장을 비판하기 쓴 거다. 요때 범법을 얘네들은 제도와 어떤 의회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근데 얘가 생각하는 범법은 그게 아니라 서양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요. 네. 자,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기강이지 법제가 아니며 성도이지 기계가 아니며 심수임의 공예가 아니다. 라는 장진의 주장은 유교적 가치관을 보장하기 위한 서학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수적 사상을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날 사고는 다음에 나오는 강서신정의 출범을 알리는 상위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지동 관련된 내용 보고 그다음 신축조약을 보죠. 네. 신축조약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죠. 두 번이 나왔죠. 이 신축조약은 이하던 사건 이후에 맺어진 거야. 네. 신축조약 또는 베이징 유증서라고 하죠. 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서적 1901년 8월 19일 날 강서 27년 9월 6일부터 이 각국 인민이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은 문무 각급 고시 5년간 동안 정지된다. 대천국 국가는 무기 및 오로지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기기는 중국의 경내에 실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걸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6조는 이제 막대한 배상금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의화단이라는 민중운동에 의한 반외세 투쟁이 패배한 다음 중국이 8개 연합군과 맺은 조약이 이 신축조약이다. 이 조약은 다양한 불평등 조약의 굴레가 추가됨으로써 중국의 반식민지가 결정적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40년에 거쳐 원금과 이자 9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그것도 금화로 바꿔 지불해야 한다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은본위 국가였는데 금으로 바꾸자 했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제 금본위로 바꾸고 있었어요. 영국도 금본위였고 그러니까 은보다는 금이 죽겠죠. 근데 중국은 은은 많은데 금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은 그 당시 청일전쟁 배상금 2억 년과 더불어 어 중국이 추진해야 되는 중국이 추진하게 되는 본격적인 서구화 근대화 개혁의 장래 결정적인 아분을 두리웠다. 청주의 멸망이 그로 인해서 앞당겨진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 배상금 2억 량을 이제 그때 청일전쟁 냈고 또 요때도 한번 더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배상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배상금을 이제 갚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했는데 이런 것들이 농민이나 신사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도 신해혁명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열강의 군대가 베이징 등지에서 직접 주둔할 수 있 것도 이때뿐이다. 이때부터이다. 중국은 외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강대 강요해서 외무부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때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강서신정 상류를 볼게요. 자, 요게 예전에 기출사유로 나왔어요. 이 강서신정.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왔는데 이걸 이제 그 강서신정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이 나왔는데 자, 위화단 사건 이후에 이제 반식민지가 가속화되니까 청나라로서 이제 자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떠밀려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안에서 피신해 도왔던 서태후가 이제 신정을 하겠다고 공포한 거야. 그래서 여기 강서신정이라지만 실제 강서제는 그 당시 유포 유 그다 강서제는 그 당시 뭐냐 그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태후를 중심한 세력들이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정 사유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지만 한번 이루어진 다음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치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 간다는 이치는 주역에 이미 나와 있으며 덜거나 더해진 것을 알 수 있다면 논어에 나와 있는 바이다. 이렇게 뭐 주역이나 논어와 같은 그걸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이제 보통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제시할 때 유교 경전에서 먼저 일단 근거를 찾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구화 정책이나 뭐 근대화 개혁을 하는데 서양의 문물과 제도 뭐 책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뭔가 설득시키고 이렇게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경전이나 뭐 중국 역사서 이런 것들 보니까 서양의 문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근거들이 될 수 있는 걸 다 끌어다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대개 변하지 않는 건 상당 오륜으로 해나 별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법령으로 고문고의 주를 바꾸듯이 본초는 무방하다. 여기에서 이제 한 건 더 나아갔죠. 이제는 기계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도 바뀔 수 있다. 네. 다만 상강 오륜만 지키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최근 서양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언어, 문자, 제조, 기계뿐이다. 이걸 이제 양문운동 때 그랬죠. 근데 이것은 서의 모습이지 서학의 본원이 아니다. 예, 양문운동의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서양의 국왕의 기운에 대한 중국에 힘쓰지 않고 단지 한 마디, 한 구절, 한 기술, 한 능력만 배워선 이들 가지고 눈치를 보고 정신을 감싸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낡은 가능을 키우는 것은 본능을 버리고 배우지 않는 것이며 그 겉모습만 배우고 그 정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운동의 한계에 비판을 하고 있죠. 표면적인 것들만 피상적인 것들만 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서양의 어떤 법의 정치,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요걸 위해서 이제 뭐냐면 전반적인 서양의 제도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정치 제도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군사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정치 제도는 빠졌어. 왜? 이거 걔네에다가는 헌법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회제도 받아들이면 전제관권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그런 거고 실제로 범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범법 강서시정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도 법과 뭐냐면 의회도 만들자는 지방 신사층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서 결국에는 추가가 됐죠. 예, 그래갖고 너일 전쟁 이후부터는 그 당시 이제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헌법이나 국회 같은 것들 위원회를 만들자고 추가된 거예요. 정치적 개혁은 나중에 한 거야. 예, 이거는요. 자, 진작에 발화고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군기 대신 대학사, 육부와 국영 및 외국 출신, 외국 출사 사신, 그다음 대사관을 얘기하죠. 대사를 얘기하고 외국 대사를 얘기하고 각 성의 어, 아, 그 외국 대사가 아니라 그 뭐냐 대사관으로 파견됐던 이제 대사관들 얘기하죠. 국내 대사관들 각 성의 동무 등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중소의 정치를 참작하고 모두 그 조정의 법도와 나라의 정치, 이치와 민생, 학교와 과거, 그다음 궁제와 재정 등의 어떤 것을 놔두고 어떤 걸 없앨지,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통합할지, 어떻게 하여 국세를 되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재가 풍부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무비를 어떻게 하면 무비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지 각기 아는 바를 듣고 각기 자기가 본 바를 나열하면서 2개월 이내에 모두 조목조목 논의하여 상주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이제 응시상소를 이제 올리게 하라는 거죠. 예. 자,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재정을 충족돼서 무비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 뭐 경제기업, 여기 군사기업 이렇게 땡땡이 쳐놓고 예전에 시험 문제 물어봤죠. 자, 그러면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의회의 패배 이후 반식민지화 가속화된 청주의 정권은 2년 전에 강제로 중단시켰던 계획을 다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청주의 권위가 위기를 넘기고 새롭게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에 시한후 피신해왔던 서태후는 신정, 즉 서구와 근대화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 상을 반포하면서 내 고위 관료에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그 범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신정 상임인 그 각급 고위 관료들이 제시된 청사진에 따라 추진되었던 강서 신정의 내용은 사실상 3년 전 무술개혁을 실시하기 추진했던 내용과 거의 그대로 뺏긴 것을 지내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들을 탄압했던 이 랑치차오와 캉웨이가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던 거죠. 예. 하지만 이 3년이라는 차이는 청주를 둘러싸인 커다란 환경이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커다란 환경이 변화를 수반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앞에서 언급했던 의아전 운동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의 어떤 배상금 2억량 외에 새로 추가된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의아전 배상금 지분은 청주의 재정을 크게 압박했고 새로운 정치, 즉 신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훨씬 더 고갈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신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주는 재원의 창출을 각 지방당국에 자유를 맡기게 되는데 이건 결국 신정의 비밀한 수탈의 강을 낳아 청주의 멸망을 더욱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때 부과된 잡세 때문에 가점주금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신사들이나 이 신사와 농민들이 반발하게 되죠. 국제에서 이제 그런 그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이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방 신사계층이야. 예. 자기들한테 세금 부과니까 그 반발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랑치차오인데 랑치차오가 이제 그 정치학자인 브룬추이의 학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에 관한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혁명파 같은 이제 소문 같은 혁명파들은 중화민족의 개념을 어디에만 한정해서 봤냐면 한족만 봤어요. 한족만이 중화민족이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양계초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죠. 왜냐하면 이 정치학자 브룬춘의 학설을 이제 꺼들면서 우리는 이제 중화라는 게 한족만 보면 안 된다. 그 보통 중국의
5대 민족이 있죠. 그래서 몽골족, 장족, 그다음에 뭐 해족, 그다음 장족, 그다음 묘족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소수 민족도 중화라는 개념에 다 포함시켜서 우리 민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혁명파들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때 그 신혁명 이전의 혁명파들은 그 중화 민족주의를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그 한족 종족주의에 빠져갖고 그 랑치차 의견을 반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신혁명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됐잖아. 근데 몽골족, 장족, 뭐 해족 이런 사람들을 다 뭐냐면 배제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거주지, 땅들이 다 날아가게 돼. 그래서 얘네 중화의 의미를 한족뿐만 아니라 요 소수민족까지 다 중화의 범위, 중화민족의 범위를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중화민족이라는 의미는 한족이 아니라 한족뿐만 아니라 요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선족도 중화민족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이걸 대민족주의라고 해. 대민족주의. 그래서 대민족주의를 통해서 중화민족의 어떤 범위를 확장시켰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뭐냐면 다 먹으려고 했다. 그 정당화를 뭐냐면 깨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또 09년 개정 동아시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그 앞에 이제 내용은 부유주의가 생각하는 이제 국민의 정의가 쭉 있고, 그래서 이에 입각해 갖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때 보죠. 자, 이도 마지막 보건데 우리 중국에서 민족을 말하는 마땅히 소민족주의. 예. 이 소민족주의는 뭐예요? 이건 한족이죠, 한족. 소민족주의보다는 대민족주의에서 제정이 된다. 대민족주의는 요거의 요건에 맞게 민족의 개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민족의 입각에서 보니까 이건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그 묘족이라든지 몽골족도 다 우리가 중화민족이다. 같이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소민족주의는 국내 타족 쪽에 대한 한족의 민족주의다. 그래서 한족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근데 대민족주의는 중국의 본토와 범부 그 여러 민족들 합해서 국의 여러 민족을 대한 민족주의다. 중국의 동화력이 강하다는 것은 동서 역사가 모두 인정한 바이다. 지금 만주족은 이미 거의 중국에 동화됐으며 왜냐면 이제 만주족은 그 당시에 뭐 자신의 풍속이라든지 언어 다 버리고 거의 중국화 됐잖아요. 자, 이 점은 배만파들이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 역시 굳이 얘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대작을 보면 이미 너무 분명하고 엉터리도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지금 연구하려는 것은 중국이 건국할 수 있는가 여부는 만주족을 쫓아내는 것이 여부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니면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문제는 주안점 욕실로 여기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이 망하고자 한다면 그만이지 망하지 않고 계속 형세를 보는데 세계에서 대해서 부득불 제국 같은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족을 뭐냐면 멸망시키고 중국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주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중화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응하려면 우리도 좀 몸집 좀 키워야 되는데 한족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한망, 몽해, 몽장 앞에서 하나 대민족을 형성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되는 수를 5대 6에 운뚝 쓸 수 있게 된다. 예. 자, 이는 뜻 있는 선비들이 한마음에 추구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가령 이렇게 된다면 이 대민족은 반드시 한인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을 조직하는 일도 반드시 한인의 손에 해야 된다. 이런 추세는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족 중심은 한족 중심이야. 근데 그 당시 혁명파들이 만주족만 쫓아내고 얘네들은 이제 배제하고 소수민 배제하고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을 주장한 밤에 이 사람은 한족을 중심으로 산 때 다른 민족을 포괄시켜야지 등치를 키울 수 있고 세계 서양 열강 제국과 맞먹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주장했는데 혁명파는 처음에 안 들어줬어. 네, 말 같은 건 개소리다. 그랬는데 나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그 후에 이제 중화민국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냐 양치차의 대민족주의가 맞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여러 땅들 통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양치차의 대민족주의는 처음에는 배척당했지만 그 당시 공화파에서 나중에 신해혁명 이후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중화민족이라는 개념, 중국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다민족 통일론에 입각한 중화민족 개념도 랑지차오의 대민족주의에 포함이 포함이 영 포함이 포함이 그러니까 대민족주의의 기원을 이루고 있던 개념이죠. 예. 그래서 랑지차오의 그 대민족주의가 후에 혁명파나 지금의 중국의 어떤 내세웠던 민족주의 개념에 큰 영향을 줬다.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20세기 초 독일 학자였던 프루츠의 학설을 심취한 이펀파 대표적인 사상가 양치차오는 그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프루츠의 학설의 이제 민족의 어떤 정의에 기초를 해갖고 청조타도를 지향한 배만 혁명파의 만주타도라는 주장을 반대하면서 자, 앞으로 세워진 그 중국의 그 국민국가는 한족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을 포함한 대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겠다. 자, 이거는 바로 이러한 랑치차의 민족의식, 즉 내셔널리즘을 잘 보여준 사유인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이러한 재민족들의 통합 개념으로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예, 중화민족. 자, 랑치차오는 이때 중화민족은 한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랑치차오는 바로 이러한 개념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중화민족 개념이 바로 이러한 내셔널리즘 형성계 중국의 국민과 민족을 새롭게 정의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자, 랑치차오의 표현대로 소민족주의를 내세웠던 혁명파 이점에서 입헌파 첨예하게 대립됐지만 실제 신해혁명 성공 이후에도 중화민국이 설립되면서 그들 역시 이런 대민족주의 중화민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연하죠. 이걸 동의해야지 전체 그 중국의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 나오잖아요. 신강도 우리 중화민족이 생기고, 자, 동북 지역도 우리 중화민족이 생기고, 티벳도 우리 다 중화민족이 생거다.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것만이 천주국의 거대한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중화민국이란 국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신부에서 양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나중에 읽어볼게요. 이것도 민족주의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좀 약간 하여튼 이건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읽어볼게요. 요 부분은.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1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1번이에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